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올해 6월 게리 겐슬러가 증권이라면서 콕 집어준 대표 코인들 에이다, 폴리건, 솔라나 중에 제가 가장 적게 샀었던 솔라나가 최근 급등을 하면서 제 배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솔라나의 급등 배경과 정말 중요한 투자 원칙 하나를 제가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솔라나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찬양하는 기사를 찾는 게 어렵지 않겠죠. 전 골드만삭스 임원 라울 팔이 한 달간 50% 급등한 솔라나 가지아를 외치고 계시고요. 업토보의 최고 수혜자는 솔라나였다. 50달러 돌파할 것이다. 비트코인도 좋았는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솔라나에 비하면. 그리고 11월 2일자 보면 비트코인보다 빠른 상승세 주목하셔라. 최근 14개월 내에 신고가에 도달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난 한 주 동안 솔라나 랠리를 주도했다. 한국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쏟아지면 당연히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매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이때 뭐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솔라나는요, FTX의 대표 코인이었습니다. FTX가 워낙 많이 들고 있었던 코인이었는데 FTX가 망해버리니까 뭐 같이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갔었죠. 한때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요, 이 파산할 때 작년 11월이었는데요. 파산하기 직전 최고 가격으로 쳐줘도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꽤나 높은 가격인데요. 진작에 뚫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6만 3천 원도 뚫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망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코인인데 이렇게 전고를 뚫고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나네요. 이더리움과 함께 솔라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라울팔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솔라나보단 라울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이 과거 무슨 얘기를 하셨냐? 21년 12월 한창 뭐 분위기 좋았을 때였죠. 이때 이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였는데요. 비트코인 다 팔고 이더리움으로 다 환전 다시 사신 거죠. 정확히는 이더리움 8, 뭐 솔라나 이 정도를 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100배 가즈아, 100배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00배 간다 이 짤이 이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놀림을 당하고 있고. 그때 당시 이후로는 비트코인의 폐쇄성을 들면서 그냥 몇 명만 뭐 많이 몽땅 들고 있고 뭐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더리움을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 이더리움 다음으로 좋아하는 코인이 솔라나인데요. 올해 7월에도 솔라나 그때 당시 가격에 20배 정도 오른다. 그때 당시 가격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걸 제가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470달러 나오고요.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60만 원 정도 간다고 올해 7월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렸구나. 어, 미쳤다. 뭐 사기꾼.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기간을 얘기를 안 합니다. 뭐 100년 후에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조롱과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라울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솔라나가 최근 급등을 했으니까 그 급등 이유도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솔라나는 연례 행사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10월 말에부터 11월 초에 했던 행사인데요. 네덜란드에서 했었고요. 그때 당시 있었던 이제 선보였던 게 파이어 댄서 테스트넷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짧게 얘기를 드리면 안 그래도 빨랐는데 엄청 더 빨라진다. 뭐 트랜잭션이 뭐 100만 건 초당. 근데 뭐 테스트할 때는 800만 건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엄청 더 빨라졌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안도 더 좋아졌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완전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계속 도입을 할 것이다. 요거 때문에 또 많이 올랐다는 말이 있고요. 그 전에도 호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가격은 많이 안 올랐지만 비자 카드에 이제 솔라나 기반의 USDC 결제를 런칭했다. 요것도 꽤나 큰 호재였었고 그 전에도 웹3 스마트폰 사과를 출시했었고 솔라나 페이를 출시하고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올라오니까 이런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뭐 가격이 재미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불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도 아닙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 솔라나는 망할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뒤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작년 12월 말만 하더라도 성장 동력 잃었다. 지지층 이탈 지속.
1년 10개월 만에 10달러 아래로 아까 뭐 만 원 정도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전에 한 30만 원 정도 갔던 게 만 원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프로젝트 개발자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였었죠. 다 떠나는데 뭐 아무리 빠르고 뭐 좋으면 뭐 합니까? 이제 파산 수순으로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3년 1월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70억 달러가 증발했다. 과장 광고 끝나가나. 뭐 엄청 빠르고 뭐 이더리움 킬러고 다 이거 과장된 거다. 이제 망할 것이다. 뭐 기사들이 넘쳐났었고요. 또 작년 8월 안 그래도 22년은 재미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솔라나 해킹이 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나오냐 마냐. 그리고 다들 또 기억나시겠죠? 올해 6월 달에 SEC가 뭐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에서 증권이다. 뭐 열 몇 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았고 로빈후드 등등해서 다 상장 폐지가 됐었어요. 이거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죠. 저는 그때 SEC가 욕심이 나서 콕콕 찝어줬다. 저는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최근 거 뭐 11월 1일자네요. FTX가요. 사실 스테이킹 지금 안 그래도 지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거래소로 보냈다 하면서 뭐 팔 듯한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이 된 솔라나는요. 원래 25년 전까지 팔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언스테이킹 796억, 800억 정도를요. 언스테이킹 오르니까 몰래 팔려고 했다가 걸렸다는 거죠. 비록 이제 언스테이킹은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찾아서 이제 팔려고 했던 거 실패했지만, 이런 거 이게 성공했다고 하면은 뭐 가격이 또 엄청 떨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김재원의 쟁글 리서치 리드 직책인데요. 리드가 솔라나는 FTX 파산 이후 망해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했었다. 안 망한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럴 때 투자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분 오늘의 주인공 라울팔 이분은요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보시면요 주구장창 산다고 합니다. 주구장창 간다고 하고요. 23년 7월 아까 소개해드렸었죠. 솔라나 지금부터 20배 넘게 오를 것이다. 이걸 하나로 환산하니까 60만 원이 나왔던 거고요. 솔라나 강세를 기다리는 이유 22년 10월 정말 재미없을 때도 얘기를 하셨으며 올해 8월이네요. 솔라나 이더리움처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 뭐 23년, 22년, 이제 21월 1년도 있습니다. 카르다노, 솔라나 등 이더리움 라이벌이 이더리움 뛰어넘는 폭등장 연출할 것. 폭등한답니다. 21년도에요. 그리고 머지 후에 솔라나, 카르다노 등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을 또 넘어설 것이다. 물론 이더리움 좋아하지만 이 솔라나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이제 심지어 21년 12월에 이더리움 4만 달러, 솔라나 2천 달러 간다. 사실 이거 쓰고 싶었지만 정말 2,000달러는 제가 2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금 보고 있는 뭐 좋게 말하면 장기 투자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아가고 살 수 있을까? 이 수염이 다 하얗게 됐잖아요. 야, 이거를 보면서 저는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상의 주제를 주인공을 라울팔로 잡은 겁니다. 일단 결론에 왔는데요. 여기 박경철 시골의사님 아시죠? 이분의 W 강연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일단 짧게 요약을 하자면 정말 긴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90년대 초에요. 박사급 인재들을 상대로 요 힙합 모자와 청바지를 입은 강사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시골의사 박경철 님도 거기를 가셨었고요. 근데 그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 90년대 초입니다. 곧 W의 세상이 올 것이다. WWW가 와서 이 안에 은행도 들어가고 증권사, 뭐 온갖 비즈니스 다 들어가고 이메일이라는 것을 쓸 것이다. 했다갑니다. 그러다 시골의사를 비롯한 모든 청중들이 다 박사급 해외 뭐 하버드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청중들이 미쳤다 무례하다 하면서 집에 가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급 인재를 상대로 일단 힙합 모자에 청바지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무슨 이메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집에 갔다는 거죠. 어, 그 강연자는 근데 이재웅 다음 창업자 한메일을 개발을 하신 분이죠. 였다. 이게 이제 스토리의 결론인데요.
사실 오늘 솔라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라울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라울팔은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시종일관 솔라나 이더리움 오른다고 사모아서 미쳤단 소리 비웃음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라울팔 하면 아, 라울팔이 헛소리 사겠군 하면서 비웃는 분들 꼭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코인에 미쳤단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 말을 못 들었다면요. 불장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요. 1%도 아니고요. 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미쳤다는 말은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길고 긴 하락장 혹은 급락장 때 꾸준히 뭔가를 아껴서 매수하는 행동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칭찬이자 훈장입니다. 남들 다 오를 때 사는 거, 그거 아무도 미쳤다고 안 하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정작 비웃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요.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매수하는 실수를 한 후에도 아무런 반성도 공부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합니다. 그냥 남탓만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장이 오기 전에 꼭 한 번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